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동시에 사실 결혼한 부부들의 성관계도 원만치 않은 경우가 많고 네. 특별히 이제 신혼부부나 맞벌이 부부도 네. 어려운데 그거 좀 해달라고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계속 이 그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내친 김에 네. 오늘 한번 부부 관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어디 가서 우리 성도분들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그렇죠. 없고 소가리만 하고 네. 감히 특히 남성분들은 표현을 못하죠. 네. 안 하죠. 네. 표현 안 네, 해요. 네. 그러니까 내놓고 상담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은 생기고 뭐 감기 같은 경우야 나 감기 걸렸어요 처방받으면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참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목사 사모님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뭐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우선 제가 큰 어떤 그 덩어리를 두 개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네. 우선은 신혼부부나 결혼하지 한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부부들이 네.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신혼 좋겠다. 그리고 어떤 성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만족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속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젊은 부부들의 어떤 이런 부부 관계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네네. 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혼전 성관계 할 때 네. 매스컴이 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 영향 그게 진짜인 줄 잘못된 알고. 영향.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리고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쾌락을 마음껏 완벽하게 누릴 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미화된 거고 각색된 거고 그리고 영상화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눈빛으로 통하고 그냥 만지기만 해도 흥분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관계를 맺고 한 이런 것들이 네. 정상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상을 통해서 성적인 자극을 주고 네. 그리고 어떤 그 욕구를 자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상업적으로 돈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막상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게 결혼해서 아니면? 관계를 맺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죠. 남들은 다 누리는데 나만 못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거나. 그렇죠. 근데 사실 실제 성생활은 부부관계는 부부가 함께 경험하고 또 배우고 적응해 나가고 네. 그러면서 만족을 조금씩 키워나가거든요. 네. 과정이군요. 그런 과정이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혼 후에 어떤 처음 몇 년은 네. 내가 배워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을 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헌신의 기간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권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혼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때 남자들은 아내가 좋아할 줄 알고 하는데 아내들은 아프다 싫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또 여자들은 남자가 좋아할 줄 알고 이렇게 그냥 스킨십을 하는데 간지럽다 하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원하는 게 달라요. 달라요. 그게 달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을 배워나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네. 이제 매스컴의 성을 진짜로 믿는 거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 네. 그 탓을 이제 반려자에게 돌리면서 돌리게 되고 우리는 상대에게. 궁합이 안 맞나 봐. 네네네. 그리고 네가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했어라고 서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간다는 멀어져요. 거죠. 그래서 이 그 젊은 부부들의 어떤 부부 관계가 원만치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네. 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비현실적인 기대가 비현실적인 제일 크죠. 그리고 실제가 아닌 것을 기대를 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네. 마치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실망하고 이제 멀어져 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경우는 네. 임신했을 경우에요. 임신했을 때. 이때도 좀 이때도 좀 갈등이 좀 있죠. 네네 있어요. 많죠, 네. 많죠. 뭐 아이들 뭐 계속 낳는 집들은 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연년생으로 나오면 10년이에요. 뭐 어디 뭐 5, 6 낳는 집들도 있잖아요. 저는 애가 하나예요. 그러시군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어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이제 임신을 하면 네. 이 부부 관계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그런 하는 이야기들 거예요. 많이 하죠. 근데
의학적으로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36주까지는 괜찮고 네. 마지막 한 달은 아. 좀 조심해라라고 네.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뭐 마지막 달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유산이나 또 조기 진통 네, 특별한 경우. 네, 특별한 위험이 경우는 있다. 네. 예외를 하지만 네. 그 임신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맺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 태아에 문제가 없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부부의 행복한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네.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서 오히려 태아에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엄마가 네. 태아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로 인하여 네. 혹시 무리가 갈까봐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무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불안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어떤 성적인 욕구가 줄어들면서 엄마로서 준비되는 기간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아기 때문에 안 돼라고 딱 하면 물론 아내들은 이제 그런 욕구도 줄고 또 어떤 염려도 되어서 근데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네네. 네. 근데 남편은 그렇지 않은 남편에게는 네.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남편들에게. 그럼- 그걸 남편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이따가는 아내를 네. 이해하는 것을 좀 네. 하지만 네. 네. 지금은 사실 아내가 아기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남편 할 말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난 말했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죠. 네.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남편에게 어떤 성이라는 것은 식욕과 성욕은 마찬가지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굶고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임신한 아내를 두고 성관계를 거의 10개월 동안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남편에게는. 나는 배가 고픈데 네. 맛있는 음식을 차려두고 굶으란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그 정도인가요? 그럼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지 마 하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다 나 같을 줄 알고.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또 특성상 겉으로 절대 속내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는 말을 거죠.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자존심이 네. 있죠. 마치 아내를 아내와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 난 내가 무슨 짐승 같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출산하고 나면은 의학적으로 네. 4주에서 6주는 부부관계를 금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여성의 건강을 네. 위해서. 그러면 그게 연속이 된다면 연장선상에 있다면 2년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네. 1년 넘게 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예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네. 습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네. 이 시기에 어떤 남편들은 네. 밖으로. 성매매업소를 출입을 하거나 외도도 할 수 그렇죠. 있고. 외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이것은 정말 아내에게 심각한 상처와 아픔을 주는 네. 이건 악한 행동이고 하나님도 간음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우리들의 무지가 네. 임신하면 성관계하면은 태아에게 손상을 준다라는 무지가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부부관계에 금을 만들거나 네.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네.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알고 있으면 아내들이 알고 있으면 네, 그걸 네. 좀 막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저는 우리 부부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가정에서 남편과 남편과 아내죠. 네, 그렇죠. 근데 임신하면서부터 완전히 이제 아기가 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임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애를 위해서 가게를 시켜야지. 남편 돈 더 벌어야 되고 네. 아내도 뭐 해야 되고 뭐 애 시험이고 어쩐데. 그래서 명절 아이들 때도 안 위주로, 가고. 아이들 예, 위주로. 예.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것을 우리가 참 놓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첫 출발이 가정에서 부부가 아니라 아이가 이제 상전이 되는 네. 이제 시작인데 어쨌든 부부 관계, 성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네,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 네. 4년 이내 이혼하는 이것을 이제 신혼 이혼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전체 이혼의 4분의 1을 이 이유가요. 네. 그러니까 그 신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4분의 1인데 신혼 이런 이혼이. 네네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 부부관계 네.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은근히 남편과 어떤 이런 부부관계 네. 그리고 또 어떤 외도나 네. 매매업소 네. 이런 뭐 요즘은 오피스텔에 성매매업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모텔 같은 데 보면은 하루 안 해요. 4시간.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은 그렇죠. 네. 한 번. 그만큼 요구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그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아우 참. 그렇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안타깝네요. 일들이죠. 네. 그리고 또 신혼부부에서 또 어떤 이유가 있냐 하면요. 네. 우리 분만 시에 아기를 낳을 때 네. 남편이 참여하고 남편이 탯줄 자르는 그런 거 한참 유행했어요. 유행했죠. 네. 네. 이것에 역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것도 네. 좀 참고하셔야겠네요. 네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좋은 요소는 뭐냐하면 이제 아내가 너무나 큰 고통을 겪는데 우리 사실 온몸이 뽀개지는 고통이 그렇죠. 아닙니까? 네. 모르시죠? 네, 예. 모르겠어요. 남편들은 도저히 그렇죠. 모르죠. 근데 이런 큰 고통 가운데 남편이 동참해 준다라는 것이 이것이 아내에겐 큰 심리적 안정감과 안정감이 있어요. 위로가 돼요. 그리고 마치 그 고통을 나누어 가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네. 아내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이 되고 네. 또 아기에게도 어떤 금방 이 세상에 나오는 아이를 환영하고 한다는 이제 아빠의 표현이죠. 표현을.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기는 한데 네. 그러나 큰 역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역효과도 있나요? 그게 뭘까요? 이거는요. 사실 분만 과정에 우리 여자들은 몰라요. 커튼으로 네. 가려져 있고 네.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TV를 통해서 볼 때 어쨌든 이 분만이나 수술의 과정은 이거는 의료인이 아니라면 일반인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그럴 수 처음 보는 있죠. 장면이죠. 처음 네. 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놀랍죠. 그렇죠. 심지어 TV에서도 이 수술하거나 물론 이제 아이를 수술해서 낳는 경우도 있고 자연분만도 있지만 자연분만도 어쨌든 절개나 봉합에 네. 모든 수술의 과정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TV도 막 피가 나오거나 수술의 과정은 흑백 처리해줘요. 그렇죠. 네. 안 예, 보여주잖아요. 안 보여주죠. 근데 이거 굉장히 어떤 끔찍하고 긴장된 순간이고 그리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부담스럽고 네. 저는 안 보고 싶어요. 저는 무서워서.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내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그 남편의 분만 참여를 유도하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생명의 신비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를 네. 하라는 요구는 전 이건 너무 큰 요구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건 그렇죠. 그리고 또 의사들도 이런 방법들을 또 권장하는 분들도 계시긴 네, 해요. 네. 남편이 봐야죠. 네. 그게 아내의 사랑이라고 연결을 시키면서. 네. 근데 이거는 남자와 여자와 인간을 조금 더 이해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긴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분이 이 과정을 지켜봤대요. 네, 남편분이. 네. 근데 그냥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워가지고 네. 뭐 아내를 막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긴 했지만 네. 나 둘째는 못 낳겠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한 네. 마음은 네. 생기지만 네. 그러나 이거는 그 장면 자체가 충격이기 때문에 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여자로서의 아내에서는 이미지 손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것도 남자들은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성상.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가 반 죽음이죠 아내에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낳긴 많이 낳는 해서 사람도 그럼 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애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남자 산부인과들은 절대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만했으면 이제 애를 애가 이제 나왔어요? 키우지 애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자녀 양육으로 지쳐요. 애기 정말 우유 먹이고 밤새 모유 수유하는 경우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울고 짜증내고 잠 안 자고 보채고요. 뭐 네. 자기 시간은 조금도 없는 거죠. 네. 아내들은 이때부터 지쳐가요. 네네.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따뜻하게 위로하거나 네. 아니면은 가사 일을 돕지 않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요구를 해요. 부부관계만 요구하는 네네. 거예요? 부부관계만 요구해요. 그러면 아내는 싫죠. 그렇죠. 내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동물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그럼요. 너무 외롭고 비참하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자기 욕구 충족만 생각한 이기적인 사람. 그렇죠. 도대체 뭐야? 이렇게 느껴지고 네. 그리고 내 마음 살피지 않고 나를 도구로만 생각할 때 마치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네. 느끼게 내가 무슨 되는 거야. 어디 여 있는 여자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내들이 굉장히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좀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아기가 막 밤에 깨고 막 이제 우유 먹고 막 그냥 그러면 저희 남편이 자다가도 그래요. 진호야, 왜 이렇게 엄마를 속색이니? 엄마 좀 재워라.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남편이 저를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게 저를 위해 주는 그 마음이 위로거든요. 그렇죠. 고맙죠.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 힘들게 낳아서 모유 수유를 못했어요. 네. 내가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우유를 먹이는데 내가 먹일까라는 그러면 저도 아니야 괜찮아 내일 네. 출근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굉장한 위로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남편들이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은데 네. 그렇지 않고 요구하면 아내들은 짜증내고 네. 그리고 막 그냥 당신 무슨 뭐 내가 뭐 뭔 줄 알아? 무서워. 나한테 뭐 이래. 막 이렇게 되는 그러면서 거죠. 그렇게 되면 남편들은 굉장히 당황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존심과 체면이 상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서로 닫게 닫게 되면서 네.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네.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라고 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부 어떤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네. 얼마든지 서로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있어요. 근데 제가 방송이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면에서 서로가 좀 이해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위로하면 참 도움이 될 텐데. 네. 나중에 그 공개 세미나를 한번 그럼 해야겠네요. 부부관계 세미나 그 못다한 이야기, 적나라한 이야기. 우리 남편도 데리고 예. 올까요? 미성년자는 안 되고 부부만 볼 수 부부만. 있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최주희 사모님을 통해서 부부관계 편 사실 우리 세대만큼 음란한 세대가 없다는 얘기도 하고 네네. 사실 참 그 TV를 틀어봐도 걸그룹 나오는 거 보면서 남편들의 왜곡된 그렇죠. 성에 대한 이미지는 네네. 우리 신랑 정말 버려져 있는 채로 살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우리 아내분들은 답답하니까 새벽 예배는 나가서 늘 울고 기도하고 오고. 그러게 말해요.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서로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좀 거예요. 이따가 얘기할까요? 그럴까요? 네. 찬양을 한 곡 듣고. 최주희 사모님의 인간관계 특강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아름다운 성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웬갓 대중매체를 특히 통해서 번복을 해놓은 네, 네. 이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참 듣기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그렇죠. 이야기죠. 덮어져 있죠. 그러니까. 네. 대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네, 그러나 네. 문제는 있는. 심각한 네. 현실인. 그러니까 숨겨지고 덮여지게 되면 아무튼 좀 왜곡이 되게 되고 그렇죠. 은밀해지게 되고 네네. 문제가 그리고 되는 더 거죠. 골마지게 되는 골마지게 거죠. 되고. 네네. 어디다 말은 못하니까 예, 예.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왜곡된 이야기로 또 자꾸 더 왜곡이 되고. 그렇죠. 네. 자, 사모님 그러면 이제 출산부터 해서 애까지 낳고 여기까지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아닌 부부의 또 부부관계, 있잖아요. 네네. 부부생활 이거 또 원만치 않은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선 아내들이 네. 어떤 이런 부부관계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는데 요건 남자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건가요? 뭔지 그렇죠. 남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남편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네.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의미 없어서 회피하는 거죠. 여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나에게는 만족은 없는데 이거는 일이야. 그냥 네, 그렇잖아. 남자니까. 네, 그러니까는 회피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남자와 여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남자는 지극히 목표 중심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이루는 건데 여자들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스킨십이 필요해요. 네,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쨌든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 되고 좋은 싸우고 나면 힘들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남편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TV를 보거나 볼 때도 그냥 멀뚱히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거나 네. 어떤 뭐 손을 잡거나 네. 또 다리 마사지를 해주거나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서로의 어떤 부드러운 스킨십을 해주면 좋은데 네. 이제 이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여자들은 그것이 준비거든요. 네. 네, 준비인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면
해주면은 좋겠는데 네. 이때 서로가 서로의 표현 어떤 느낌이나 요구를 좀 편안하게 표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좀 맞추면 좋아요. 아, 표현을 하면서. 그렇죠. 예를 들면은 나 이렇게 하니까 싫어. 이렇게 좀 아프다.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리고 물론 다양한 체위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조금 내가 별로? 네. 힘들어.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대부분 속으로 생각하고 누르다가 표현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면서 관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당신 변태야 이런단 말이에요. 아. 예, 이거는 얼마든지 몸에 상처가 되지 않은 한은 네. 얼마든지 다양한 체위는 가능한데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해가 좀 아예 필요한 차이가 거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차이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네. 평소 남편에 대한 섭섭함을 아. 이 관계를 거부함으로써 무기화하는 거죠. 절대 안 돼. 네, 아니 나를 그렇게 화나게 해놓고서는 나한테. 네, 여자는 마음이 안 열리면은 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이것을 무기화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건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으로 해결을 하시고 네. 또 부부 관계는 부부 관계로 해결을 따로 하셔야 되는데 별개로 봐야 되는 별개로 거군요.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만약에 아기들이 속 썩였어요. 네. 말을 안 듣거나 네. 아니면은 막 그냥 물을 엎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시험 공부를 안 해서 엉망이야. 네, 말썽 부렸어. 너 오늘 점심 굶어. 오늘 저녁 굶어. 네가 이랬잖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똑같은 거군요. 네. 그때 애들이 밥을 안 먹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뭐 욕구는 있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리시켜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네.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아, 설명을 이러이러해서. 해주고 내가 그래서 좀 속상해.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것대로 해결하고 이제 관계는 관계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남자 쪽에서 남편이 어떤 경우는 음란물을 보면서 아내의 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굉장히 아내들이 불쾌하고 비참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은 뭐냐 하면은 아니 마음은 음란물에 저 여자한테 가 있는데 저 여자는 돈 받고 하는 연극이거든요. 근데 아내들은 내 몸을 대용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어뷰스, 굉장히. 학대, 남용받는다는 느낌이 네. 커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이 이렇게 느끼는 걸 몰라요. 관계는 성관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호기심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내들에게는 굉장한 차이인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네, 이것은 어떤 남편들이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직장 다니는 여성일 경우에 자녀 양육이나 가사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네. 피곤할 때 귀찮죠. 귀찮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힘들어서 그냥 등을 돌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힘들어서 피곤하고 그래서 당신이 좀 가사 일을 도와주고 애를 조금 봐주면은 어떨까. 네. 그래서 좀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관계를 하면 에너지를 뺄 것 같은데 네. 피곤하고 힘든 것을 조금 나누어서 관계를 가지면 네. 더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생기고 서로 좋아진다는.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아내의 경우에 굉장한 통증으로 네. 이것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약국에 가서 제를 사셔도 되고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되는 있어요. 거군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네. 이런 약간의 의학적인 도움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부부관계 소극적인 남편도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네.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피곤하면 남자도 피곤한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떤 직장에서 막 경쟁 사회나 피곤하거나 예민해지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요 성 호르몬이 감소돼요. 테스토스테론이요. 네. 그러니까는 그만큼 성적인 욕구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남편에게도. 네. 근데 이제 아내 같으면은 직장에서 힘든 건 다 얘기하는데 네. 남자들은 또 여자와 달리 힘든 얘기 또 안 해요. 안 하고 속에 꽁꽁. 네, 그러고 난 그렇죠. 다음에 이제 부부관계를 또 소극적으로 하고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내는 나를 거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럴 때 이제 남자들은 충전이 좀 필요하죠. 성호르몬의 충전이 필요한데 네. 언제 충전을 받냐 하면 언제 받을까요?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조금 쉬게 해줘야 돼요. 네. 남자들이 그냥 혼자 두라고요. 네, 혼자서 조금 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들은 너무 이기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건 안 힘드나? 자기만 쉬나? 근데
이제 이렇게 생겼대요. 어떡하겠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와 배려인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 또 언제 또 어떤 에너지가 충전이 되냐 하면 네. 내가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는 네. 에너지가 팍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퇴근하고 오면 아빠 뭐 네, 누구 그쵸. 왔어요 하면서 맞아요. 반기잖아요. 아빠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광고에서 막 아빠 힘내세요. 네네. 근데 이거는요 남자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에요. 이 심리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럼요. 힘내서 일하라는 얘기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광고를 여성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아빠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애썼어요. 그리고 막 반겨서 네. 웰컴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줄 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제 남편이 이 부부관계가 소극적이 되냐 하면 네. 아내로부터 위축당한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 아. 제가 왜 스스로라고 얘기했냐면 네. 아내는 절대 남편을 위축시킨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남편은 혼자?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는 이제 유능한 아내들이 어떤 높은 지위에 있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경우에 네. 이럴 경우 이제 위축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아내가 유능하고 돈 많은 버는 것이 나쁜가?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아내일수록 남편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네. 마음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마음을 네. 이게 어떤 스킬이 아니라 네. 이 뱃속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표현을 할 경우는 이런 것을 얼마든지 커버가 됩니다. 남편에게 충분히 네네. 고맙다고 표현하고 네, 존중하는, 무시하지 않는. 네. 그러면은 이것은 이 진심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남편이 가서 돈 더 벌어오라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아내가 네. 너무 강한 성격, 아. 끊임없는 지적, 또 집요한 신앙적인 요구. 아유 힘들어요. 다 옳은 얘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아내는 남편들이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아 그래 너 잘했다. 그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만약 이것을 당신은 말 기도도 안 하면서 이런 걸 우라지게 밝히네. 어우,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아내들은 가서 아까 이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게 되고, 남편들은 소외되고 외롭고, 또 애 중심에서 남편은 너무너무 외롭고, 열애고. 욕구 충족은 안 되고 열애가 되는 거죠. 그러다 이러면서 보니까 이제 음란물도 보게 되고. 음란물. 그래서 이 그 사이버 섹스나 음란물을 보게 그렇게 되는 거죠. 혼자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바깥일을 하게 되거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남자들은요 어떤 이런 욕구가 없는 것을 뭐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라고 자존심으로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네. 아내에게 두려움 없이 자신의 형편을 좀 설명을 하세요. 네. 그래서 요즘에 회사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내가 그런 욕구가 안 생겨라고 하거나 안 그러면 당신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잔소리하니까 내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좀 의욕이 없어. 없네라고 당당하게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의학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기 걸리면 내과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시고 또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시고 즐기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네. 어떤 행복한 부부 성생활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야 되는 거는 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서로 위해서 좀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네. 특히 이제 남성들은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자극을 받죠. 네. 그러면 여자들도 좀 야한 옷을 좀 사세요. 노력을 해야라는 거죠. 그럼요. 향수도 좀 뿌리고 야한 옷도 사서 가끔 좀 입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남편들은 아내는 이 촉각을 좋아하잖아요. 네. 스킨십, 네. 따뜻함. 그래서 이런 부드럽고 다정한 이런 것들을 또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서 네. 서로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떤 반려자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오늘 좀 정리해 주시면요, 사모님. 네네. 사실 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귀한 선물인데 안타깝게 또 많은 부부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 성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관계를 주셨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의 평생의 성적인 만족과 행복은 유일하게 아내에게 달려있다. 아내만 가능하죠. 그래, 아내만 가능한 거죠. 네. 또 아내의 평생의 성적인 만족과 행복은 유일하게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또 중요하게 서로가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황금률이 있는 것처럼 반려자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반려자를 먼저 대접하고 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행복을 반려자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노력한다면